자, 오늘도 첫 코너는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두 분과 함께 하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첫 번째 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 국민의힘이 동참을 해서 같이 또 뜻을 모으게 될지 한번 여태까지 나온 말들 한번 정리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2007년 첫 발의된 뒤 단 한 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되었는데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 오후 4시 42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채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고요.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공론화했던 A씨가 청원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이제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동의청원으로 공식 채택이 되는데 예. 이후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처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예.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아.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면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이 부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이제 지금 단계를 좀 얘기해 주셨고,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것이 한 달 안에 의견이 모아졌을 때 올라오게 된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절차에서의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예상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두 분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성사가 돼서 네. 이제 국회 논의 절차를 앞두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국민동의청원 제도라고 하는 것도 아마 좀 궁금하실 텐데 예. 이게 2020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의원 소개 청원만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그렇죠. 이제 청원이 가능을 했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국민동의청원 제도까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10만 명의 동의를 얻는 이런 절차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건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잘 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 청원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도 2020년 7월 7일에 10만 명이 동의를 이미 얻어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인 여가위, 환노위 그런 11개 위원회 회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 청원도 있고 찬성 청원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의원 소개 청원으로도 네. 이미 2020년 9월 22일 최병국 외에 17,000여 명이 함께 서명을 해서 장제원 의원 소개로 이게 의원 소개 청원으로 네. 또 법사위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하려면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장혜영 의원이 올려놓은 것이 있죠. 올려놓은 법안은 예.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아마 제1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의원 소개 청원과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 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소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의원 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원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해서 그걸 만약 위원회 대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청원 심사의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렇겠네요. 그냥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네. 아니면 청원 심사 소위에 지금 이미 이 반대 청원과 재정을 찬성하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청원 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실은 많은 입법 청원이 대체로 입법을 청원하는 것들이 많지 그렇죠. 반대하는 청원이 예. 저도 처음 들어봐서 있지는 예. 않죠. 거의. 예. 근데 최근에 이 국민 동의 청원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에요. 예. 국가보안법도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 모두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얻어서 지금 현재 청원이 성사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까지 함께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국회 안에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법사위 계류 법안도 819건 정도로 제가 이제 국회에 검색해 보니까 그러던데요. 아마 그래서 현안 처리에 많은 이슈들이 여전히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청원법상 예. 국회법상에서 최대 이제 15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는 이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예. 특별한 사유로 심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60일 범위 그렇기 때문에 150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국회법의 이제 125조 5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뤄질 이해관계가 수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국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청원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년에 예.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그리고 사실 또 그 이후에 또 2년 뒤에는 또 이제 총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특히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굉장히 좀 그 예민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 사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좀 많이 반대를 이제 좀 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지역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도 굉장히 지금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그 웹사이트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 모두가 굉장히 이제는 뭐 논리도 충분히 개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저는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뭐 중요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는 건 한쪽에 또 반대가 예, 이렇게 따라오게 부딪히는 되니까요. 거죠. 네, 예. 그렇게 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 공석인 법사위 대리를 맡은 그 박주민 의원이 예. 한 언론사에서 그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제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만큼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바라볼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아마도 우리 당에서는 그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또 이상민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발의한 이제 우리는 또 명칭을 또 평등법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좀 지금 유사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법안으로 조금 통과되는 것을 준비하고 좀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 게 예. 이번에 그 동아제약 면접에서 본 그 여성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게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이후에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계약이 되지 않은 이전에 그 면접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채용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차별 문제로 다루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뭐 남녀 고용 평등법에 관해서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일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도 합니다. 사실은 뭐 군대를 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느냐, 뭐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월급을 조금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그 부분을 성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네. 우리가 보면 저희도 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약자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어떤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학력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반 그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유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법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대한민국에서 좀 우리나라와 맞는, 우리나라 정서와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의원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안들로 해서 좀 방향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요. 신보라 의원께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그 동아지역 이제 채용 과정에서의 네.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행법으로도 그걸 이제 어쨌든 규명할 수 있거나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예. 법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다음에 지금 이제 평등법에 관해서는 이상민 의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최소한 50명 이상의 동의는 얻고 싶은데 현재로서도 20여 명밖에 동의를 안 했다. 동의를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실은 갈등을 중재하는 게 실은 또 국회의 역할인데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네.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긍정적인 기사들과 달리 현실 속에서 보았을 때는 네.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선거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예민한 그런 법안일수록 네.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다른 길을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좀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동아지역 사건은 이제 성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 우리가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지역적인 출신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인종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어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차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저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회는 지금 변화의 어떤 목소리가 크긴 한데 그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또 녹일 수 있을지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이 이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처음에 맡기려고 하다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회피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고 있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 논란은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밤 SNS에 올린 글 때문인데요. 네. SNS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없던 위법행위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 행위이고 권익위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회일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제 꽤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당이 주목한 포인트는 전현희 위원장의 이 글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조사에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함.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조치 대상 아님. 이 글귀 때문인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법률상 저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전 위원장의 글과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을 했고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표적 조사 의도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만 예외적으로 정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 그런 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며 직무회피를 신청했다며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부위원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입장, 물론 이제 당이 다르시기 때문에 입장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처음부터 같이 조사를 했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모든 정당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모든 조사를 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조사를 정당별로 분리해서 민주당을 먼저 하고 국민의힘과 그 다른 또 당들을 같이 조사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구도로 비춰질 수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사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는데 네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조사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1일까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제 권익위가 전원회의의 안건을 회부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좀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뭐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권익위원장이 그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신이 지난 2년 안에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렇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법을 따른 것이고,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예. 둘 다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전현희 의원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의힘의 조사에도 참여를 해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것과 공정해 보이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야당에서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야당의 의사를 조금 더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그 부동산 보유 현황이 어제 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봤더니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42%입니다. 43명이고요. 예. 강남 3구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24%, 네. 25명, 용지는 36%, 37명. 그리고 부동산 신고 가액이 15억 이상이 44%, 예. 45명이고요. 그리고 20억 이상이 29%, 30명이고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보유를 한 국회의원의 수가 86.3%입니다. 대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88명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 당이 어떻게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 대처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하루속히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둘 다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의 타협안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우선 국민의힘의 좀 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좀 스텝이 꼬였다. 네. 실은 처음에 이제 감사원 의뢰가 실책이 되다 보니까 예. 실은 이제 감사원 의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한 조사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한 시도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권익으로 다시 조사를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바로 이제 감사원 의뢰를 바로 다음 날 가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 요구가 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거를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 다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가 의원실로 다 회람이 돼서 사인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절차적인 과정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그 저희가 저는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실은 민주당은 전수조사 의뢰했을 때는 직무회피를 바로 했고 네. 그 외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실은 이제 소수 야당인데 다 포함됐죠. 실은 예. 야당이잖아요. 예. 야당이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정당임에도 이기 때문에 직무회피 신청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제1야당도 그리고 야당의 준 거에 범죄에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게 순리상 맞는 흐름인데 갑자기 야당은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실은 이게 권익위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위원장이 스스로 저는 공정성 훼손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권익위의 직원이라면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왜 이러실까 이런 판단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이제 제출이 되고 예. 나면 저는 어쨌든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가 된 상태에서 권익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좀 투명하게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런 조사를 회피할 생각을 없다.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예. 국민분들이 이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경쟁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윤리 검증을 좀 영속화하는 상설기구랄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차제에 좀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필요하죠.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의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더 지금 또 강하게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설기구화도 제도화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원칙과 공정성을 살려서 그에 맞게 또 밝혀지는 처리를 건 해야 좋겠다라고 되겠죠. 네.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미묘한 문제들이 계속 많네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